회장님, 여기선 안 돼요. 누가 올지 몰라요. 제발요. 흥분한 그는 흥분한 몸짓을 이어나갔고 깊은 쾌락에 빠진 나는 그저 입으로만 그를 말리고 있었다.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일에 바치며 앞만 보고 달려온 나의 인생. 겉으로는 번듯한 회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어느새 우리는 대화 없이 식탁에 마주 앉은 낯선 사람들처럼 변해 있었죠. 그렇게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30살 어린 비서 김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난 날 나는 그저 성실하고 똑 부러지는 신입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자꾸만 그녀의 존재가 나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딱딱한 내 스케줄표를 보며 내게 필요한 작은 휴식들을 챙겨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먼저 알아서 타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세심함에 점차 익숙해졌고 그녀가 내 곁에 있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데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힘드실 텐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뒷정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하라는 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내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고 굳어있는 내 어깨에 뜨거운 차를 올려주었죠. 그날 밤 나는 지은에게서 잊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멈춰있던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지은이를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적인 업무까지 그녀에게 맡기기 시작하며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죠. 지은이에게는 회장님이라는 젠틀한 가면 뒤에 숨겨진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10대 소년처럼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와의 관계는 점차 사무적인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장님과 비서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회사의 공식 행사나 외부 만찬에 지은이와 동행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런 시선들이 더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투 어린 시선이 우리 사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에게 지은이를 소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위태로운 관계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지만 그 위험한 끌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나의 관계가 위태로운 줄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나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나는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을 보는 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어느 날 지은이와 나는 출장으로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몰았지만 나는 자꾸만 그녀의 옆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문득 그녀가 지쳐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그냥 근처에서 간단히 먹으면 되는데. 라며 그녀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흐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 어린 시절의 꿈과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은이와의 식사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성공적으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회장이고 그녀는 나의 비서라는 현실의 벽이 나를 가로막았죠. 그러나 나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와 달리 그녀를 집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나의 서툰 고백에 가까운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나는 지은이를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은 씨, 나랑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내 멈춰버린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녀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와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시키고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이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가족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은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음의 활력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 인생에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마법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그 순간 나의 심장은 20대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처럼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회장과 비서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오래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고 나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나의 별장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젊고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욕망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숨결과 속삭임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나는 그녀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 역시 나에게 몸을 맡기며 오랜 갈증을 채우려는 듯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회사의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서 우리는 은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나는 그녀를 내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우리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는 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녀의 몸에 새겨진 내 흔적을 보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었습니다. 또 다른 날 나는 회의를 핑계로 지은이를 다시 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우리는 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녀는 긴장하면서도 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욕망을 더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젊음에 매료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육체를 탐하며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의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마비되었고 오직 지은이와의 짜릿한 순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위태로운 법이죠. 어느 날 아내는 내게 지은이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표정이 참 좋아 보여요. 혹시 회사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얼버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지은이를 잃고 싶지 않은 감정적인 욕망 사이에서 나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는 회장님과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이 관계가 계속될수록 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죠. 나는 지은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놓아주어야 할지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눈물은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우리는 결국 이 위태로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를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별장으로 돌아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30년간 함께 해온 세월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은이를 선택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나는 결국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회장으로서의 삶과 나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내 결정에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지만 이 끝없는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헤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장실로 그녀를 불러냈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말에 지은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녀의 눈은 이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회장실 열쇠와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이 그동안 수고해 준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만 남긴 채 나는 결국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 후 나의 일상은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녀가 타주던 커피 향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지은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의 젊음과 순수함을 탐냈던 것뿐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나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성공한 회장이라는 번지르르한 가면 속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늙은 남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멈춰버린 내 인생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